네이버입니다. 오늘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좋은 주가 흐름을 보여줘서 아주 신나는 하루네요. 대형주들은 이제 실적 호조 예상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이제 내일부터 진행되는 아스코, 암학회의 모멘텀도 여전히 살아 있었고, 이제 다음 주부터 진행되는 바이오 USA 관련해서도 개별 바이오텍들이 좀 좋은 주가 흐름을 보여준 날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해외 글로벌 기업들과 비교했을 때 같은 타겟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나라 바이오텍들 중 두 기업이 좀 독보적인 상승세를 보여주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에이프릴 바이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한올 바이오파마가 있습니다. 한올 바이오파마는 제가 저번에 설명을 드렸었는데 에이프릴 바이오는 오늘 처음이니까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관련된 해외 기업이 어디였는지, 그리고 에이프릴 바이오가 현재 공동 개발을 같이 하고 있는 기업은 어디인지 조금 설명을 드려볼게요. 우선 에이프릴 바이오는 상장한 지 1년도 되지 않은 기업입니다. 그래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일단 에이프릴 바이오를 설명하기 이전에 에이프릴 바이오를 상장하게 만들어줬던 작년에 바이오가 워낙 안 좋았었기 때문에 IPO 시장도 꽁꽁 얼어 있었는데 그 와중에 상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룬드백이라는 덴마크 제약사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었기 때문인데요. 이제 룬드백이 중추신경계 쪽의 대가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시가총액은 5조 원으로 엄청나게 크진 않지만 덴마크 제약사들이 대부분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걸 감안했을 때 이제 매출액이 3조 원 이상 나오고 있는 그래도 대형 제약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런데 최근에 이제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해서 바이오텍들과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던 기업입니다. 근데 이제 룬드백이 꼭 집어서 이제 우리나라의 에이프릴 바이오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에이프릴 바이오와 라이선스 계약을 한 룬드백은 이번에 IR 자료에서도 한번 보여주었어요. 에이프릴 바이오로부터 라이선스 인해온 파이프라인인 APB-A1 네, 미국 임상 1상은 7월에 투약 종료가 될 것이고, 임상 1상은 건강한 사람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안정성 위주로 확인이 가능하지만 그래도 유효성은 어느 정도 맛보기는 가능한 수준으로 데이터가 나올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룬드백이 발표를 할 것이기 때문에 1상 종료 이후 적응증 선정하는 것까지 내년에는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일상 이후에 적응증을 선택하는 것이 자가면역질환 치료제이기 때문인 건데요. 자가면역질환 치료제들은 임상 1상 이후에 적응증을 선택하고 그 이후에 또 적응증을 확장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왜냐하면 항체 하나로 타겟을 할 수 있는 질환이 많기 때문인데요. 대표적인 게 이제 휴미라. 휴미라라는 자가면역질환 치료제는 적응증이 10개가 넘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도 굉장히 큰 것이고, 그래서 휴미라 바이오시밀러 시장도 똑같이 커지는 거겠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에이프릴 바이오가 생각보다 룬드백과 라이선스 계약을 크게 체결했었기 때문에 작년에 그런 바이오 혹한기에도 상장을 할 수 있었던 거였습니다. 이제 에이프릴바이오와 덴마크 제약사 룬드백은 총 계약 규모 5,400억 원에 선급금 230억 원 정도의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었고, 그래서 상장 전부터 관심을 많이 받았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어찌됐든 이 IR 자료에서 에이프릴바이오에 대한 그런 기대감을 룬드백도 갖고 있다라는 걸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어서 좋았고, 오늘 에이프릴바이오가 급등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를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미국 시간으로 사노피가 임상 데이터를 하나 발표했어요. 사노피가 임상 2상 데이터를 하나 발표를 했는데 이 타겟이 항 CD40L 타겟입니다. 이 타겟의 항체 약품 들어본 것 같은데 룬드백과 에이프릴바이오가 라이선스 계약해서 공동 개발 중인 항체 약품도 이 타겟과 동일합니다. 동일하고 사노피가 이 프렉살리맙이라는 항체 약품의 임상 2상을 성공하면서 이 타겟에 대한 기대감이 같이 높아졌고 이 타겟에 대한 가치가 올라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었죠. 해외 글로벌 기업이 좋은 임상 데이터를 오픈하게 되면 국내 기업들도 같이 오르는 경우가 많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이 좋은 예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CD4L 타겟의 항체약품에서 임상 이상 데이터가 잘 나왔다라는 것은 이번에 다발성 경화증 환자를 대상으로 잘 나왔다라는 것인데 이걸 생각해봤을 때 아직 적응증이 확실하게 정해지지 않은 에이프릴 바이오와 룬드백의 경우 앞으로 다발성 경화증을 대상으로도 적응증은 확실히 잘 나올 수 있겠다라는 그런 기대감도 반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사모피 이외에도 이제 UCB나 BMS 그리고 노바티스와 같은 빅파마들도 이 CD4에 대한 연구 개발을 꾸준히 진행 중이고 이 타겟이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는 타겟이기 때문에 에이프릴 바이오가 지금도 여전히 어느 정도 올랐긴 했지만 저평가라는 언급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상대적으로 큰 글로벌 제약사와 라이선스 계약을 한 기업이고 이 타겟이 글로벌 빅파마들로부터 관심을 받고 있으며 임상 데이터가 잘 나오고 있다는 점은 앞으로 장기적으로 좋은 모멘텀이 되어줄 수 있을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상 데이터가 추가적으로 나올 것도 있으니 그 부분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에이프릴바이오가 이 타겟 이외에도 여러 타겟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인데 우리나라 대표 제약사인 유한양행왕도 후보물질을 도출하고 있고요. 그 외에 지금 기술 이전 계약 가능성이 높다라고 언급이 되고 있는 파이프라인은 APB-R3라는 자가염증 질환 치료제입니다. 이것도 자가염증, 자가면역 질환 관련해서 언급이 많이 되고 있는 파이프라인인데요. 지금 임상 1상을 진행 중이고 아무래도 올해 9월쯤에는 호주 임상 1상 투약을 종료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기술 이전 계약도 임상 1상 이후에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한올바이오파마 한번 보시죠. 이제 한올바이오파마도 오늘 에이프릴바이오와 비슷하게 급등을 했어요. 급등을 했는데 두 회사 모두 해외에서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타겟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라는 점이 공통점이죠. 이제 제가 한올바이오파마를 설명을 하려면 이뮤노반트와 알제넥스도 항상 알고 가셔야 되고 주가 흐름을 같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한올바이오파마의 미국 파트너사가 이뮤노반트고요. 이뮤노반트와 동일한 타겟 FcRn 타겟을 개발 중인 기업이 이제 대표적인 게 알제넥스입니다. 알제넥스는 이미 시판을 했고 한 2년 전쯤에 FDA 승인을 받아서 미국에서 판매 중인 비브가르트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최근에 조금 하락을 했다가 또 다시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알제넥스가 반등을 했던 가장 큰 이유는 인수가 된다라는 언급이 많이 나왔기 때문인데요. 인수가 된다라는 말은 빅파마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최근 보도자료를 봐보면 알제넥스 인수 썰이 나왔고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들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7월에 다른 파이프라인의 임상 데이터도 나온다는 점에 다들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련 타겟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그리고 이뮤노반트도 동시에 급등을 했습니다. 이 부분도 똑같아요. FcRn이라는 타겟에 대한 기대감,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작은 바이오텍들은 그 가치를 한 번에 다 받게 되고 그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상승세가 더 가팔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뮤노반트도 그랬기 때문에 알제넥스보다도 상승세가 가팔랐던 것이고 아쉬웠던 점은 우리 국내 기업인 한올바이오파마는 많이 오르진 못했습니다. 최근에서야 조금 관심을 받고 반등을 하는 모습이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알제넥스의 비브가르트가 얼마나 좋느냐예요.
알제넥스의 비브가르트는 이제 최초의 FcRn 항체 치료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비브가르트 세일즈 보시면 이렇게 고고행진해서 1분기에만 2,800억 원 정도 판매가 된 항체 의약품입니다. 지금 출시한 지 1년 반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근데 1분기에 2,800억을 팔았다는 것은 올해 연간으로 봤을 때 1조 원 이상의 매출을 낼 수 있는 블록버스터가 됐다라는 것인데요.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들이 정말 많은데도 불구하고 FcRn 타겟 항체 의약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관련된 타겟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은 다 가치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올바이오파마도 오늘 좀 좋은 주가 흐름을 보여줄 수 있었다. 아직까지도 시총이 1.2조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죠? 처음에 보여드렸던 게 이제 알제넥스는 거의 30조, 그리고 이뮤노반트는 3.7조 정도 되는 회사예요. 근데 이제 한올바이오파마의 핵심 파이프라인인 바토클리맙을 지금 개발 중인 게 이뮤노반트인 것이고, 한올바이오파마의 파이프라인을 가져가서 잘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한올바이오파마의 가치도 충분히 올라갈 여력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더 중요한 게, 그러면 차세대 의약품은 또 있어? 예요. 차세대 의약품 당연히 있죠. 이뮤노반트는 최근에 1402라고 해서 넥스트 바토클리맙을 개발 중입니다. 바토클리맙의 콜레스테롤 문제를 모두 다 해결해서 더 좋은 파이프라인을 하나 더 개발해냈고요. 1302에 대해서 임상 1상 데이터를 올해 하반기에 오픈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금 이뮤노반트가 관심을 받을 것이고, 한올바이오파마도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가 면역 질환 같은 경우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적응증 확장이 무궁무진한 분야예요. 그래서 이제 그레이브스병, 중증 근무력증, 그리고 이제 그 외에 희귀 질환들 위주로 다 적응증을 확장 중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업사이드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클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에이프릴 바이오와 한올바이오파마 이 두 회사 모두 해외에서 빅파마들, 그리고 상대적으로 큰 바이오 기업들이 시판을 했거나 임상 데이터가 잘 나왔을 때 같은 타겟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급등을 할 수 있었던 것이고, 앞으로도 장기적으로 그 플랫폼 그리고 그 파이프라인의 가치가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투자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드릴 수 있었어요. 우리나라 바이오 기업들은 해외에서 큰 기업들이 같은 타깃으로 좋은 결과가 나왔을 때 같이 반응을 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를 오늘 주가로 한 번 더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이 점을 통해서 앞으로 투자하는 데 도움을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안녕!